김보지는 16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지야라고 불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보지야, 밥 먹어라. 보지야, 숙제했니? 보지야, 일찍 자라. 집에서는 더욱 자연스러웠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아버지는 보지를 부를 때마다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그 운명의 3월 첫 출석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1번 강민수. 네. 2번 김나영. 네. 3번 김보.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출석부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어 닫기 시작했다. 김보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네. 보지가 힘차게 대답했다. 그 순간이었다. 교실 뒤쪽에서 푸하하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수가 책상을 치며 웃고 있었고 옆에 앉은 준호도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조용히 해. 선생님이 다급히 말했지만 이미 교실 분위기는 이상해져 있었다. 보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자신의 이름이 뭔가 이상한가? 쉬는 시간에 짝꿍인 수연이에게 물어봤다. 수연아, 내 이름이 뭔가 이상해. 그게. 수연이가 머뭇거렸다. 정말 모르겠어. 왜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수연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지야. 너 정말 몰라. 내 이름이. 그때 보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쿵쿵거렸다. 집에 돌아가는 길, 보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다. 16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 엄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지가 소리쳤다. 왜 그래, 보지야? 엄마, 내 이름. 이상한 이름이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보지를 안아주었다. 보지야. 내 이름은 할아버지가 정말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란다. 하지만 보지는 이미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보지는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할아버지는 방 한켠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다. 할아버지. 우리 보지가 왔구나. 어서 와라.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보지를 보면 환하게 웃으셨다. 할아버지, 제 이름. 왜 보지로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보지를 무릎에 앉히며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으셨다. 보지야. 할아버지가 내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줄까?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이분이 내 고모야. 할아버지의 딸이지. 사진 속 여성은 보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눈이 똑같았다. 내 고모는 보희라는 이름이었어. 보배 같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지.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22살에 하늘나라로 가버렸단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는 딸을 잃고 너무 슬펐어. 그러다가 내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신 딸이 다시 온 것 같았단다. 할아버지는 한자 사전을 꺼내셨다. 여기저기 연필로 표시된 흔적들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야. 보호할 보에 지탱할지. 내가 고모처럼 약하지 않고 튼튼하게 모든 것을 견뎌내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단다. 보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보지야, 할아버지가 또 하나 바란 게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길 바랐단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었어. 할아버지는 보지의 손을 꼭 잡으셨다.
할아버지 마음 아프겠지만 사람들이 제 이름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 할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보지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이름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단다.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날 밤, 보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잠들었다. 자신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긴 특별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월 말, 보지는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가야 했다. 평소에는 엄마와 함께 갔지만 그날은 엄마가 출근 때문에 혼자 가야 했다. 김보지입니다. 접수 창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보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김보지 씨, 김보지 씨. 갑자기 대기실에 기계 음성이 울려 퍼졌다. 보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뭐? 김보지? 옆에 앉은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김보지가 누구야? 아이 하나가 엄마에게 물었다. 쉿! 조용히 해. 엄마가 아이를 다독였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보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진료실로 향했다. 김보지 씨, 김보지 씨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또다시 기계 음성이 울렸다. 이번에는 더 크게 들렸다. 보지는 거의 뛰다시피 진료실로 들어갔다. 어서 와요, 김보지 씨. 의사 선생님도 차트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네. 보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지만 보지는 내내 불편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보였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세요. 김보지 씨. 네, 감사합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보지 씨, 약 나왔습니다. 약사 선생님도 이름을 부르며 잠시 멈칫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보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엄마, 정말 이름을 바꿀 수 없을까?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간절히 물었다. 보지야,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리고 개명도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나는 정말 힘들어.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쳐다봐. 엄마도 보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자. 알겠지? 보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혹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4월이 되자 새 학기에 적응이 어느 정도 된 친구들 사이에서 보지의 이름은 점점 더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야, 보지야. 체육 시간에 수연이가 큰 소리로 불렀다. 운동장에 있던 다른 반, 다른 학년 학생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봤다. 뭐? 누가 보지야? 2학년 선배 하나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1학년 중에 진짜 보지라는 애가 있어. 다른 선배가 물었다. 보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연이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큰 소리로 부르지 말아줘. 뭐? 왜? 미안. 습관적으로. 수연이도 미안해했지만 이미 여러 선배들이 관심을 보인 후였다. 점심시간에는 더 곤란한 일이 벌어졌다.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에 가는데 급식 아줌마가 출석부를 보며 이름을 불렀다. 김보지. 네. 보지가 대답했다. 어머, 정말 보지구나. 신기하네. 급식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다. 뒤에서 기다리던 남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보지래. 대박. 제 이름 진짜 보지야? 보지는 급식을 받고 빨리 자리로 가고 싶었지만
급식 아줌마는 계속 말을 걸었다. 보지야, 누가 이름 지어줬니?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참 특이하게 지어주셨네. 하하.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다들 보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보지야, 괜찮아? 짝꿍 수연이가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오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모둠을 나누며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보지 모둠, 발표 준비됐나? 네, 선생님. 교실 뒤쪽에서 또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이 반복되자 보지는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졌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날 밤 보지는 인터넷에서 계명에 대해 찾아봤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계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동의도 필요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보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혹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인터넷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싸이월드가 떠올랐다. 거기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누군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보지는 용기를 내어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자신의 고민을 정성스럽게 적었다. 안녕하세요. 16살 여자인데요. 제 이름이 너무 창피해요. 저는 성이 김씨고 지킬보 지탱할지를 써서 김보지예요. 어릴 땐 몰랐는데 중학생 되고 알 거 좀 알면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제일 창피한 건 병원에서 기계음으로 김보지 씨 이럴 때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딸을 잃고 저한테 튼튼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지어주셨대요. 너무 창피해요. 진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부모님은 안 된다 하시고 친구가 저보고 보지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진짜 너무 고민돼요. 어떡하죠? 글을 올리고 나서 보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놀리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보지는 급하게 싸이월드에 접속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보지가 안녕하세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네요. 저도 비슷한 고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보지는 눈을 의심했다. 정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급하게 그 사람의 미니 홈피를 클릭했다. 미니 홈피 제목은 보지의 일상이었다. 프로필을 보니 17살 고등학생이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학교에서 이름 때문에 놀림받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병원에서 이름 불릴 때마다 죽고 싶다. 개명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 보지는 급하게 답장을 썼다. 정말 반가워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이야기해요. 그날부터 보지는 같은 이름을 가진 새로운 친구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다. 보지야, 나는 개명 신청을 해봤는데 거절당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도 힘내볼게. 우리 함께 버텨보자. 일주일 후 보지가 올린 글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우와, 신기하네요. 저도 이름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후창이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댓글을 보니 남자였다. 저는 이후창인데 후창이 뒷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이 자꾸 후창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놀려요. 우리 서로 힘내요. 보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보지의 싸이월드 게시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특히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김자지라는 사람이 남긴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자지입니다. 자랑할 자, 지혜지를 써서 김자지예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혜롭게 살라는 의미로 지어주셨대요.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고3인데 대학 가서는 영어 이름을 쓸 생각이에요. 보지님, 힘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댓글 아래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맞아요. 저는 백보지예요. 흰백에 보배보, 지혜지를 써서 백보지인데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듣고 항상 놀라요. 부모님이 하얀 보석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대요. 김보지님과 김자지님 덕분에 용기가 나네요. 보지는 백보지라는 사람의 미니 홈피를 방문했다. 19살 대학생이었고 다이어리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름을 말하는 순간 다들 웅성거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교수님도 출석 부를 때 잠시 멈칫하신다. 창피하다. 이후창도 자주 댓글을 달았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힘이 나네요. 저는 군대 가는 게 걱정이에요. 군대에서 이름 때문에 놀림받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댓글이 하나 더 달렸다.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고민이에요. 김민수인데 반에 김민수가 3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처럼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게 부럽기도 해요. 물론 고민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비슷한 댓글을 남겼다. 맞아요. 저는 박영수인데 너무 흔한 이름이라 항상 동명이인과 헷갈려요. 병원에서도 박영수 씨가 몇 명이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차라리 특별한 이름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보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만 해야 할까? 그때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여러분, 저는 30대 직장인이에요. 어릴 때는 제 이름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름 덕분에 사람들이 저를 잘 기억해 주세요. 회사에서도 그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고요. 관점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싸이월드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보지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백보지가 남긴 댓글이 큰 영향을 주었다. 보지야,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 우리 이름이 특별하다는 건 축복일 수도 있다고. 내가 대학에 와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나를 한번 만나면 절대 잊지 않아. 그리고 궁금해해. 내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오히려 감동받는 사람들도 많고. 김자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제 고3인데 대학 입시 면접 때 이름 얘기가 나왔어. 면접관이 이름의 뜻을 물어봐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의미를 설명했더니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 가족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후창도 자신의 변화를 털어놓았다. 여러분들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름을 소개할 때 주저주저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요. 이후창입니다. 후창은 뒷창문이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항상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며 깊이 생각해봤다. 어느 날 저녁 보지는 백보지와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보지야, 나는 요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이름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말? 어떻게? 나는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백보지입니다. 하얀 보석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의미가 좋네요 라고 반응해 주더라고. 보지는 백보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김자지의 댓글도 다시 읽어봤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당당하게 소개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라고 하면 감동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후창도 자신만의 방법을 공유했다. 저는 이름 때문에 놀림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제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궁금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설명하면 오히려 멋있다고 해주더라고요. 보지는 점점 더 많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보지님, 저는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고민이었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 특별한 이름이 부럽네요.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라니 정말 소중하네요. 다른 사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맞아요. 저는 병원에서 항상 동명이인 때문에 헷갈려요. 김영애 씨가 몇 명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매번 받아요. 특별한 이름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보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 문제였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이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보지는 싸이월드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제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이름이니까요.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제 이름을 소개해 볼게요. 싸이월드에서 용기를 얻은 지 일주일 후, 보지는 드디어 실천에 옮길 기회가 왔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자, 그럼 출석번호 순으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보지의 차례가 왔다. 평소라면 작은 목소리로 김보지입니다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안녕하세요. 보지는 큰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는 김보지입니다. 보호할 보에 지탱할지를 써서 김보지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튼튼하게 키우고 싶어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리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와, 이름 뜻이 좋네요. 앞자리에 앉은 친구가 말했다. 정말?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거야? 다른 친구도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웃으며 말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네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보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다.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보지야, 내 이름 정말 특별하다. 뜻도 좋고.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반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다. 진짜? 고마워. 응, 나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고민이었는데 내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체육 시간에 친구가 보지야 라고 부를 때도 달랐다. 이번에는 보지가 당당하게 응 하고 대답했다. 보지야, 오늘 좀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어? 짝꿍 수연이가 물었다. 응, 내가 내 이름에 대해 생각을 바꿨어. 이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지어주신 특별한 이름이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수연이를 비롯한 친구들이 보지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감동했다. 정말 멋있다, 보지야. 내가 당당해지니까 우리도 더 편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 그래, 이름 뜻을 들으니까 더 특별해 보여. 그날 저녁 보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할아버지, 저 보지예요. 우리 보지구나.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정말 좋아해요. 오늘 친구들에게 이름 뜻을 자랑했어요.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셨다. 보지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쁘구나. 내 이름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단다. 네, 알아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보지는 싸이월드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여러분, 특히 백보지, 김자지, 이후창.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오늘 드디어 제 이름을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친구들이 오히려 좋다고 해주더라고요. 이제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함께 힘내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준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미쳤다 보지님들 파이팅!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지들도 힘내라. 그 글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백보지 보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나도 더 힘낼게. 김자지 우리 모두 특별한 이름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야. 계속 당당하게 살자. 이후창 보지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 그리고 처음 댓글을 달았던 다른 보지도 메시지를 보냈다. 보지야,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 우리 이름이 특별한 만큼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김보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서 김보지 씨라고 불러도 고개를 들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후, 보지는 새로 전학 온 학생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 나는 김보지야. 보호할 보에 지탱할지를 써서 김보지. 할아버지가 나를 튼튼하고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지어주신 이름이야. 뜻이 좋지? 와, 정말 특별한 이름이네. 뜻도 좋고 한번 들으면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보지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자랑스러웠다. 특별한 이름을 가진 특별한 소녀 김보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싸이월드를 통해 만난 동지들과 함께 각자의 특별한 이름을 당당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1년 후, 보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김보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튼튼하게 키우고 싶어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싸이월드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백보지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 학생회 활동을 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었고, 김자지는 대학에 합격해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이후창은 군대에 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지켜나갔다. 이름은 그 사람의 첫 번째 선물이다. 그 선물에 담긴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김보지와 특별한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 영상을 바칩니다.